네, 오늘은 근로소득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연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근로소득 무시해 갖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사하면 좋을 것 같죠?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야근도 하고 보고서 쓰고 연봉도 낮고 이 모든 것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일단 중장년층의 경우, 그러니까 삼성 다니다가 30년 다니고 퇴직하신 분들 일자리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게 비단 중장년층만의 얘기일까요? 어젠가 뉴스 나왔죠. 박사학위 땄는데 10명 중 3명이 백수랍니다. 보통 박사학위를 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학을 남자 기준으로 한 26 정도에 졸업을 하고 뭐 2년에서 3년 정도 석사 따고 그리고 한 4년 정도 박사 딴다고 하면 30대 초중반일 텐데, 그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뭐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 한 과장 정도 됐겠죠.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땄는데도 백수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입사원도 마찬가지고요. 입사 난이도는 진짜 매년 올라갑니다. 제가 취업했을 때만 해도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매년 더 역대급 매년 갱신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죠. 우리 부모님 시대 때도 막 취업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대기업 입사 경쟁률이 2대1, 3대1이었습니다. 지금 100대1은 우습죠. 올해 상반기 내용인데, 올해 상반기도 굉장히 처참하고요. 신규 채용 없고 미정이거나 그마저도 중고 신입으로만 채우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 채용 설명회 진행하죠. 주요 대학의 주요 기업들 뭐 SK나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가서 우리 회사 오세요 하고 채용 박람회 열어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는 자리인데, 41%가 계획 미정이라고 하고요. 20%가 채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K 몇몇 기업들 거의 참석 안 하고 현대도 안 하고 뭐 LG도 안 하고, 올해 상반기에 채용 시장이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확 줄었죠. 최근 22년, 3년, 4년, 5년 비교해 봤을 때도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수치상. 그래서 지금 대학 졸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소기업이라도 가겠다, 하반기에도 취업 분위기가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대기업 입사 포기하고 다른 방안 찾고 있다. 작년 박람회에서는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였는데 올해는 참가 기업이 훨씬 줄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채용 설명회에 사람들이 몰린다. 공대도 취직 망했다. 뭐 LG전자, 현대차 참가 리스트에 없다. 아주 지금 뭐 중장년층부터 해가지고 박사학위 딴 사람들, 신입사원들까지 채용 시장이 괜찮은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회사가 지옥이라고 하는데 회사 밖의 사정이 이렇다는 거. 일단 바깥 사정은 이러하고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근로소득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이라는 게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매달 월급이 꽂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주식시장 박살났죠. 낙스닥도 지금 최근 1개월당 마이너스 8% 가까이 빠지고 있고, S&P도 그렇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계좌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박살나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자고로 연봉의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연봉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겨우 연봉 고작 3,500만 원밖에 못 받아, 뭐 3천만 원밖에 못 받아, 뭐 4천만 원밖에 못 받아 라고 이렇게 좌절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연봉 3,500은 대출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3,500을 그대로 3,500만 원의 가치로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2.6억 원의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3,500만 원어치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3,5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는데 2억 6천만 원짜리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뭐냐, 연봉 3,500만 원은 2억 6천의 가치를 가지고요. 연봉 5천만 원은 3억 7천의 가치를 가지고
연봉 7천만 원은 5억 2천만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 3,500만 원이라고 해서 3,500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2억 6천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연봉 5천인 사람들은 3억 7천, 7천인 사람들은 5억 2천,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설령 내가 지금 대출 실행을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출 실행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너무 적어, 나 이번 생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억 6천으로 어디 사야 되지? 이걸로 고민하셔야 돼요. 연봉 3,500이라서 너무 작아, 나 이번 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 사야 될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2억 6천으로. 그럼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퇴사해서 자영업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신용도가 높은 사람인지 은행에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자영업자가 왔는데 매년 이제 소득도 불규칙하고, 또 그 자영업이라는 게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언제는 잘 되고 언제는 떨어지고 뭐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안정성이 얼만큼 있는지, 신용도는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을 하고 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가 되는 여러분들은 그 돈 빌려주는 은행한테 나 이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벌 것 같고요, 저 뭐 떼먹는 사람 아니에요, 대출 받아도 이자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 능력 좋은 사람이고요 라는 거를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떤 증빙이 가능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지만이, 그러니까 은행이 설득이 되어야지만이 대출이 나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말로만 해서 대출을 해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었다면 그러한 설득 작업 필요 없이 그냥 원천징수, 영수증, 명함 이런 것들로 같이 가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봉이라는 거는 매년 꾸준히 오르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은 뭐 6천, 내년에는 뭐 얼만큼 받겠지, 이런 판단이 가능하고, 당장 잘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자 갚는데도 무리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당신의 신용도를 그 종이 한 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되는 순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문의만 대기업 다녔다고요? 자영업은 문의도 대기업이 아닙니다. 문의도 중소기업이에요. 아니, 소기업이죠, 소기업. 무슨 말이냐, 체계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본인이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의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 뭐 겉에서 볼 때는 뭐 대기업이지만 안에 뭐 메뉴도 체계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퇴사하고 자영업자가 되면 문의도 소기업이 돼서 체계 매뉴얼 당연히 없고요, 본인이 알아서 다 뚝딱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너 없이도 돌아가지만 자영업은 너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일을 안 해도, 아니면 잠깐 뭐 빠져도 빵꾸만 날 뿐이지, 아니면 누군가가 뭐 대체해서 수행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자영업은 당신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하죠. 사장이 안 하는데 알바생들이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알바생들이 없다면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 이 말 너무 유명하죠.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그 자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연봉은 대출액으로 치환해가지고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연봉 얼마면 대출액 얼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